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걸 디자인이라고 내놨어? 시어머니 박미란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완성한 디자인 시안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라디안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이자 내가 지난 5년간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회사는 동시에 시어머니가 경영하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임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이런 상황이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3년 차를 맞이한 지금 나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정, 이미 늦었어. 최유라 디자이너 팀으로 가는 게 낫겠네. 시어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유라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속도로 승진한 디자이너이자 요즘 회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내가 유일하게 경계하는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나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남편 도경민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능력 있는 경영인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편이었지만 나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미소가 나를 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연 씨, 아직도 여기 있어요? 문이 열리며 최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나의 초라한 사무실을 둘러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시면서 이런 작은 방을 쓰시다니. 경민 오빠가 알면 속상해 하시겠어요. 경민 오빠. 최유라는 자연스럽게 내 남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나보다 그와 더 가까운 사이라는 듯한 뉘앙스가 그녀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지만 전 괜찮아요. 그래도요. 오늘 회의 때 너무 심하셨잖아요, 회장님이. 제가 경민 오빠한테 말씀드릴까요? 최유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진 독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희 부부 일이니까요. 최유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나갔고 나는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여자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 이 와인 정말 맛있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경민과 최유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경민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면 몰라? 유라 씨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집에 들렀어. 우리 어머니도 아시는 일이야. 집에? 우리 집에? 당신이 뭘 했다고 우리 집이야? 이 집도 회사도 전부 어머님 것 아니야? 경민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최유라는 민망한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오빠. 서연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업무 때문이었어요. 최유라가 나가고 경민과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남자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경민 씨,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였어. 당신과의 결혼은 어머니 명령이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 경찰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씨,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동행 수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횡령?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보여준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계좌로 수십억 원이 이체되어 있었고 회의실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경민 그리고 최유라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회사 돈을. 시어머니는 분노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 안 했어요. 이건 누군가의 조작이에요.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소리야? 경민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것을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최유라까지 모두 공모하여 나를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그날로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고 모든 언론이 나를 횡령범으로 보도했습니다. 내가 5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이 단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빗속에 서서 펜트하우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경민과 최유라가 포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반드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경찰서에서 풀려난 것은 3일 후였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석방되었지만 수사는 계속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나는 거리에 서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통장은 모두 동결되었고 카드도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손에 쥔 것은 단돈 5만 원뿐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걷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내 얼굴이 크게 나왔을 것입니다. 라디안 횡령 사건의 주범, 명문가 며느리의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대학 시절 친구 은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걱정해주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나도 뉴스 봤어. 진짜 충격이야. 서연이가 그럴 사람인 줄 몰랐는데. 언니, 그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냈던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우리까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 나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친구마저 나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은 어떨까요? 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에는 범죄자 딸 없어. 다시는 오지 마. 내가 우리 집안에 먹칠을 했어. 아버지, 전 정말 안 했어요. 억울해요. 경찰이 거짓말을 하겠니? 증거가 다 있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 이제 우리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길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견뎠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손에 쥔 5만 원은 금세 바닥이 났고 나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아래로 흐르고 있었고 나는 난간을 붙잡고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누군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옷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놔주세요. 안 됩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한서연 씨 맞죠?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도원입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패션 디렉터죠. 당신의 디자인을 오래전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제 디자인을요? 네, 라디안에 있을 때 당신이 만든 작품들 정말 훌륭했습니다. 특히 2년 전 봄 컬렉션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도헌은 나를 난간에서 떨어뜨리며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시켜주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뉴스를 봤으니까요. 그럼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횡령범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도헌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라디안의 내부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패션 업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소문은 빨리 퍼지죠. 박미란 회장이 과거에도 똑같은 수법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능한 직원을 횡령범으로 몰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는 거죠. 정말요? 네,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디자인 총괄이었던 정민주 이사가 횡령 혐의로 쫓겨났죠.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녀가 결백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헌의 말을 들으며 나는 서서히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도, 당신도 그들의 희생양입니다. 하지만 한서연 씨, 여기서 포기하면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박미란과 최유라가 나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경민과 최유라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이었고 아래에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서연 씨? 당신 덕분에 우리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최유라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나를 짓밟고도 모자라 조롱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던질 뻔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박미란이었습니다. 한서연 씨, 조용히 지내세요. 더 이상 문제 일으키면 친정 부모님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어요. 너 같은 건 원래 그 자리야.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게 어울려.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찜질방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나는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도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도헌은 내 어깨를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거나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복수하거나. 복수요? 어떻게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도헌은 명함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일 이 주소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죽으려는 생각은 버리세요. 죽는 대신 다시 태어나세요. 완전히 새로운 한서연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헌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죽는 대신 다시 태어나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나는 결심했습니다. 찜질방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연, 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는 주머니에서 최유라가 보낸 문자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불씨였습니다. 기다려. 반드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을 똑같이 돌려줄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도헌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도헌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집 안에는 놀랍게도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헌은 그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박미란에게 당한 사람들입니다. 5년 전 정민주 이사도 계시고 과거 라디안에서 일했던 디자이너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한서연 씨처럼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정민주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박미란의 비리, 자금 횡령, 그리고 사람들을 제거하는 수법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도헌이 테이블 위에 두툼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저요? 네, 당신은 최근까지 라디안 내부에 있었고 박미란의 수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당신의 증언과 당신이 찾을 수 있는 증거가 합쳐지면 우리는 박미란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박미란의 비자금 계좌, 과거 횡령 사건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아직 부족합니다. 이것들은 정황 증거일 뿐 결정적인 물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박미란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도헌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다시 라디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불가능해요. 저는 이미 해고됐는걸요. 새로운 신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외모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들키면 더 큰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민주 이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저도 당신처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회해요. 그때 싸웠어야 했다고요.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그날 밤 나는 오피스텔에서 머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불빛들 어딘가에는 지금도 나를 짓밟으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박미란과 경민 그리고 최유라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최유라가 보낸 조롱의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박미란의 협박 문자도 읽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췌한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서연은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 복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나는 도원에게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디안에 다시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도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한서연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진 한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무너뜨릴 무기를 가진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강유진입니다. 도원이 새 여권과 신분증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낯선 이름, 낯선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간의 변화가 거기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성형외과를 5곳이나 돌았습니다. 눈매를 바꾸고 코를 다듬고 턱선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전체적인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긴 생머리는 허리까지 오는 웨이브로 바꿨고 평소 쓰지 않던 컬러 렌즈로 눈동자 색도 바꿨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한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강유진이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해요. 도원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유진은 프랑스 파리에서 5년간 디자인을 공부했고 유럽의 여러 브랜드에서 경력을 쌓은 신의 디자이너입니다.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도원이 건넨 포트폴리오를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내가 과거에 만들었지만 빛을 보지 못했던 디자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박미란에게 기각당했던 작품들, 최유라에게 가로채였던 아이디어들이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진짜 실력입니다. 라디안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작품들로 업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첫 번째 목표는 서울 패션 위크였습니다. 신인 디자이너로서 데뷔 무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도원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나를 위한 쇼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쇼케이스 당일 나는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들을 체크했습니다. 내가 디자인한 옷을 입은 그들은 아름다웠습니다. 3년간 억눌렸던 창의력이 폭발한 컬렉션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이어졌고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쇼가 끝나고 나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나를 비추는 순간 관객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강유진, 강유진. 내 새 이름이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었습니다. 한서연은 죽었고 강유진이 태어났습니다. 쇼가 끝난 후 여러 패션 에디터들과 바이어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강유진 디자이너님, 정말 놀라운 재능이십니다. 어디서 공부하셨죠? 파리에서 5년간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혹시 라디안에서 일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 회사에서 정말 모시고 싶습니다. 라디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덫에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안이요? 영광이지만 아직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협업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미팅 한번 잡으시죠. 우리 회장님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박미란이 나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며칠 후
패션 전문지 스타일 코리아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파리에서 온 혜성, 강유진이라는 제목과 함께였습니다. 기사는 내 컬렉션을 극찬했고 SNS에서는 내 작품 사진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도헌이 기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업계 모두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어요. 박미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가죠. 2단계는 라디안 내부로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원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SNS를 통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안의 최신 컬렉션을 분석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안에는 교묘하게 비판이 섞여 있었습니다. 라디안의 SS 컬렉션을 보며 아쉬움을 느낍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참신함이 부족해 보이네요. 시장은 변하는데 라디안은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라디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유진 디자이너님, 라디안의 최유라 이사입니다. 혹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최유라. 내 남편을 빼앗고 내 자리를 차지한 그 여자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가 편하신가요? 며칠 후 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유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나를 내려다보는 눈빛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강유진 디자이너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SNS에서 저희 컬렉션에 대한 글 잘 봤습니다. 아,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신선한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라디안과 협업하시는 건 어떨까요? 협업이요? 네, 저희 다음 시즌 컬렉션의 외부 디자이너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건은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제가 라디안과 작업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회사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디자인팀뿐만 아니라 기획, 마케팅, 심지어 재무까지요. 그래야 완벽한 컬렉션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최유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라디안 본사에 들어섰습니다. 3개월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로비는 그대로였지만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나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내가 한서연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미란 회장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나를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강유진 디자이너님 오셨습니다. 박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맞이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지만 역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강유진 디자이너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영광입니다, 회장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뱀을 품에 안은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유라 이사에게 들었어요. 우리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싶다고요? 네, 완벽한 컬렉션을 만들려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당신 같은 열정적인 디자이너가 필요했어요. 최유라 이사가 전부 안내해 줄 겁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도경민이 들어왔습니다.
내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역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사회. 아, 경민아. 여기 강유진 디자이너야. 이번에 우리랑 협업하기로 했어. 경민은 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경민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3개월 전 이 손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경민 상무님. 유진 디자이너님 작품 패션 위크에서 봤습니다. 정말 훌륭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경민은 나갔고 박미라는 최유라를 불렀습니다. 유라야, 유진 디자이너를 잘 모셔드려. 우리 회사 전체를 둘러볼 수 있게 해주고. 네, 회장님. 최유라와 함께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걸었던 그 복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사냥꾼이었습니다. 여기가 디자인팀입니다. 최유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내가 3년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나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진입니다. 와, 진짜 강유진 디자이너님이다. 직원들이 흥분하며 나를 반겼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한서연이었을 때는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이 강유진이 되니 환호했습니다. 며칠간 나는 라디안 전체를 돌아다니며 시스템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헌이 준비해준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이용해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특히 재무팀의 서버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외부 협력 디자이너라는 명목으로 예산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봐. 도헌에게 촬영한 자료를 보여주자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거예요. 박미란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계좌입니다. 당신이 찾아낸 거예요. 아직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박미란이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을 잡았고 나도 디자이너로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미팅 당일 나는 일찍 도착해 회의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거래는 특별합니다. 장부에는 50억으로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80억을 받습니다. 차액 30억은 저희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박미란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나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조용히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헌에게 전달했습니다. 해냈어요. 박미란의 횡령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박미란뿐만 아니라 경민과 최유라까지요. 무슨 계획이 있나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이 라디안 창립 20주년 기념식입니다. 모든 주주들과 언론이 모이는 자리죠. 그날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할 겁니다. 위험합니다. 그들이 먼저 당신을 제거하려 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더욱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안 내부에서 강유진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나를 따랐고 심지어 몇몇 임원들도 내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박미라는 이런 나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 당신 너무 빨리 회사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좋은 결과를 내려면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회사에는 비밀도 많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박미란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최유라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유진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당신 목적이 뭐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이상해요. 최유라는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최유라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도 뭔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식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라디안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3개월 전 나는 한강 다리 위에서 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박미란에게 받았던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너 같은 건 원래 그 자리야.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게 어울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틀렸어, 박미란. 바닥에서 기어다닐 사람은 내가 아니야. 바로 너야.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최유라가 보낸 조롱의 문자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행복합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최유라. 진짜 지옥이 뭔지 말이야.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발밑부터 무너뜨린다. 한 조각씩 천천히 고통스럽게. 복수는 차갑게 식힌 요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요리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들은 그 요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창립 기념식.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 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식 전날 밤 나는 도헌과 함께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3개월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미란의 비자금 계좌 내역, 횡령 녹음 파일, 경민과 최유라의 불륜 증거, 그리고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도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일이 진짜 시작이에요.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게 진짜 복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검은색 실크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쳤습니다. 강유진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이자 한서연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념식장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패션업계 인사들, 그리고 수십 개의 언론사가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박미란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오늘 좀 긴장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최유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경민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약혼을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기대되네요.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회장님께서 유진 씨를 정식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미라는 나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무너뜨릴 폭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 7시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미란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라디안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디안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미라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라디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유진 디자이너 무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조명이 나를 비췄습니다. 나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들이 아닌 박미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 디자이너는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안의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박미란이 임명장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준비한 특별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미란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영상이요? 네, 라디안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특별한 영상입니다. 관객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냈고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디안의 화려한 역사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인 컬렉션들, 수상 내역, 성장 그래프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회의실에서 박미란이 해외 바이어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번 거래는 특별합니다. 장부에는 50억으로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80억을 받습니다. 차액 30억은 저희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박미란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박미란이 소리쳤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자금 계좌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수백억 원이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들이었습니다. 박미란 회장은 지난 10년간 총 50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영상 내레이션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무고한 직원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5년 전 정민주 이사의 사건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과 증언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사진이 떴습니다. 한서연으로서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희생자는 바로 저 한서연입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발과 컬러 렌즈를 벗었습니다. 강유진의 가면이 벗겨지고 한서연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박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경미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최유라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서서연? 경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네, 당신이 죽이려 했던 한서연입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민과 최유라의 불륜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친밀하게 대화하는 녹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경민이 최유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당신은 유라와 다르잖아. 유라는 나를 이해해 주는데 당신은 항상 나를 부담스럽게 해. 경민이 내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비난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화면에는 박미란, 경민, 최유라 세 사람이 회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내가 몰래 설치했던 녹음기에 담긴 대화였습니다. 서연은 이제 쓸모없어. 유라를 며느리로 만들려면 서연을 제거해야 해. 박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머니? 간단하지. 횡령 혐의를 씌우는 거야. 예전에도 성공했던 방법이니까.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 증거는 이미 다 조작했어. 서연 명의로 된 계좌도 만들어놨고 거래 내역도 완벽해. 연 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언론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경찰들이 입구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미란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거짓말을. 박미란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평생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여자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민 씨, 당신도 공범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경민도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서연, 나는 정말 늦었어요. 3개월 전에 당신이 나를 버렸을 때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유라는 도망치려 했지만 출입구가 이미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한서연, 이게 다 내 짓이지? 내가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야. 최유라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맞아요. 제가 다 계획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죠. 너 인연. 최유라가 나를 때리려 했지만 경찰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최유라 씨, 당신도 사기 및 횡령 방조 혐의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세 사람은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연 회장을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언론이 나를 향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한서연 씨, 어떻게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셨습니까? 3개월 동안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도헌 디렉터님과 과거 박미란에게 피해를 입었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수가 목적이었습니까?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한 것뿐입니다. 박미란 회장은 10년 넘게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라디안을 재건하겠습니다. 이 회사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부패 없는 새로운 라디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며칠 후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박미란은 10년간 총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민은 공범으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최유라는 횡령 방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라디안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주들은 새로운 경영진을 원했습니다. 한서연 씨를 신임 대표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최대 주주인 투자사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의 부패를 밝혀냈고 디자이너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이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라디안, 내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꿈을 키웠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도헌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3개월 전 내가 죽으려 했던 바로 그 다리 아래였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도헌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복수는 끝났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한서연 씨,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라디안을 떠날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선택입니다. 나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전 이 물속으로 뛰어들려 했던 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이겼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올바르게 말이에요. 일주일 후 나는 라디안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장에는 과거 박미란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민주 전 이사도 있었고 나를 구해준 도원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라디안은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모든 재무 내역은 공개되고 직원들의 권리는 보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능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에서 면회 요청이 왔습니다. 박미란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박미란을 마주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권력과 오만함은 사라지고 초라한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서연아.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요? 박미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 거야. 너도 듣고 싶지 않을 테니까. 맞아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주고 싶어. 너 정말 대단하더라. 내가 평생 무너뜨렸던 사람들 중에 다시 일어선 사람은 너뿐이야. 그게 자랑인가요? 아니, 경고야. 정상에 서면 외롭고 위험해. 나처럼 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당신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이미 바닥을 경험했고 그곳에서 올라왔으니까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박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면회실을 나와 햇빛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의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한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미란의 1심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정은 수많은 언론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들어온 박미란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허옇게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미란에게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미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권력과 명예가 단 한마디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 500억 원 전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변제할 것을 명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박미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증오도 분노도 아닌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경민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경민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증인, 피고인 도경민과 피고인 최유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도경민은 저와 결혼한 상태에서 피고인 최유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머니인 박미란 회장과 공모하여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거하려 했습니까? 제 명의로 허위 계좌를 만들고 회사 자금을 그 계좌로 이체한 후 횡령 혐의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제보하여 제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경민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고 저는 단지 당신들의 계획에 이용당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피고인 도경민에게 징역 5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고인은 모든 재산의 절반을 피해자인 한서연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경민의 재산 절반,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의는 실현되었으니까요. 최유라의 선고는 그 다음 주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했던 메이크업은 사라지고 생기 없는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유라에게 횡령 방조, 사기, 표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한서연. 이게 다 내 짓이잖아. 그녀는 나를 향해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최유라 씨 기억하세요? 당신이 제게 보냈던 문자 말이에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썼죠? 최유라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답장을 보낼 차례예요. 당신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감사해요. 최유라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나는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박미란이 교도소에서 면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철창 너머로 박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권력을 휘두르던 여자는 이제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왔구나, 서연아.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박미라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한다는 말. 하고 싶지만 못하겠구나. 내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궁금하더라. 어떻게 살아남았니? 넌 완전히 무너졌었잖아. 친구도 가족도 모두 등을 돌렸고 돈도 명예도 다 잃었는데.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당신은 저를 완전히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만든 지옥, 그 속에서 저는 진짜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지옥에서 올라오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힘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박미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넌 나보다 강하더라. 아니요. 저는 당신처럼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미란 회장님. 아니, 이제는 그냥 박미란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박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지옥, 오늘 똑같이 갚아드립니다. 당신이 저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듯이 저도 당신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당신이 저의 명예를 짓밟았듯이 이제 당신의 명예도 진흙 속에 묻혔습니다. 당신이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듯이 이제 당신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다릅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지만 당신은 영원히 그곳에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나는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박미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완전히 끝내기 위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경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벌가 후계자라는 타이틀은 사라졌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서연아,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짧게 해주세요. 경민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알아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알아.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 너를 정말 사랑했었어. 처음에는 진심이었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죠? 사랑이 그렇게 가벼운 건가요? 나는 약했어. 어머니의 압력과 유라의 유혹 앞에서 너무 약했어. 맞아요. 당신은 약했어요. 그리고 그 약함이 우리 둘 다를 망쳤죠. 경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당신 인생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민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경민 씨.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카페를 나서는데 경민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라디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물러났고 투명한 시스템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가는 다시 상승했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라디안의 새로운 글로벌 컬렉션 발표회였습니다. 내가 대표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규모 쇼였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도원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되시죠? 아니요. 오히려 편안해요.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 제 방식대로 하는 거니까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서연 씨. 당신 덕분이에요, 도원 씨. 당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도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저는 단지 손을 내밀었을 뿐이에요.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디자인한 옷들은 우아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여성의 힘을 표현한 컬렉션이었습니다. 마지막 모델이 무대를 마치고 이제 내가 나갈 차례였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나를 비추는 순간 관객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며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은지도 있었고 정민주 전 이사도 있었고 나를 도와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는 도원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바닥까지 떨어졌었고 모든 것을 잃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오늘 이 컬렉션은 저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 상처받았지만 치유된 사람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서연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서연이 태어났습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유로운 한서연이요.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쇼가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돌아왔을 때 도원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고마워요. 꽃을 받으며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그는 항상 내 곁에 있었습니다. 힘들 때 위로해 주었고 무너질 때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도헌 씨,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처음에 한강 다리에서 저를 구했을 때부터요. 도헌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달랐어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리고 저는 당신의 디자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 재능이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다예요? 도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확신합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도헌 씨,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당신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라디안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나는 복수를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문자들을 삭제했습니다. 박미란의 협박 문자, 최유라의 조롱 문자, 경민의 차가운 문자들.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중얼거리며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피해자도 아닌 그냥 한서연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파리 패션 위크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다음 시즌 메인 디자이너로 참여해달라고 하네요. 파리 패션 위크요?
나는 놀라서 초청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 모든 디자이너의 꿈이었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 새로운 세상이 저 너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수락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복수의 칼날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나만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한서연의 지옥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서연의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후 파리 패션 위크 무대에 섰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내 이름으로, 내 디자인으로, 내 꿈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무대 뒤에서 도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송이 장미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됐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새로운 시작을요. 한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별로서의 살 말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교도소 창살 너머로 박미라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를 석권한 한서연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내가 이겼구나. 박미라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무너뜨리려 했던 여자가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높이 올라감으로써 말입니다. 한서연은 마침내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가장 아름다운 해방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